3월 달까지도 또 4월, 5월 초순까지도 단기 공략주 하면은 소형주, 테마주 뭐 이런 쪽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기준에서 또 최근 기준에서는 뭐 극대형주의 기준에서도 단기 공략주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은 그 동국제강 쪽, 철강 쪽의 흐름이 이제 스타트가 잡혔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처럼 15%까지는 버겁고요. 1조 미만이니까 10% 정도까지는 그나마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. 10%도 사실 버겁죠. 일단 거래량 기준을 1,500만 주 잡아드렸는데 동시호가 기준에 24만 주니까 1%가 넘어요. 그렇게 된다면 1% 넘는 거래량에서 고점 대비 많이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. 결론적으로 눌려지는 그 흐름, 동시호가에서 좀 눌려지는 흐름이 나와서 갭이 너무 크지 않기를. 갭이 너무 크면은 음봉으로 미끄러질 수 있죠. 두들겨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이제 10% 정도 그 미만의 수준만 형성이 돼도 개장 초부터 따라붙을 수 있다.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도로 출발이 되면은 잠시 지켜보시다가 15%를 넘으면 쫓아붙기 어려워요. 15% 정도 수준은 그나마도 따라붙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해서 동국제강 들여다봅니다. 그래서 철강주 사실상은 동국제강뿐만이 아니고 포스코라든가 그리고 현대제철. 그러니까 포스코의 경우도 동시호가에 한 15,000주 정도만 실려줘도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7,400주고요. 현대제철도 동시호가에 한 7만 주, 8만 주 정도 실려주면 더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4만 7천 주입니다. 오히려 동국제강보다 이쪽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동국제강 갭상승이 크기 때문에 현대제철 포스코의 흐름에 따라붙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. 아무리 단기 공략주여도 그냥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따라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종목으로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잡아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어제 윗꼬리가 상당히 달려 있는데 일단은 여기도 이제 동시호가 상황이 지난 그 어제 거래량 43만 4,300만 주 그 수준을 넘는 76만 주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쪽이 시가총액 1조기 때문에 5% 이상 따라붙는 게 버겁다는 거죠. 동시호가 상황에 5% 이상 따라붙는 자체가 좀 버겁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관망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5% 정도 수준 혹은 갭상승 위에 눌림목의 수준 뭐 그런 기준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관심 갖고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두산인프라코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 이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돼요.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항공주들의 강세 또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만 되는 채권단의 입장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300만 주 정도 놓고 보면 된다고 했는데 7만 5천 주 이렇게 실리면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. 터지는 거래량의 4%면은 사실상 비이성적인 흐름이 좀 나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은 뭐 2만 원을 기준으로 바닥을 잡고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수익 기준에서 5%씩. 근데 그 부분 이제 개장 초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확인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난리가 났었던 이제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.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쪽은 만약 정리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래 터지는 거 400만 주 헬스케어는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800만 주 정도 기준 놓고 보면서 대처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약 쪽의 6%는 좀 따라붙긴 그렇고 5% 정도 수준만 놓고 보시고요.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헬스케어인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. 거래량 좀 더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대처하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녹십자 넵셀 그쪽도 너무 7%면은 좀 버거워요.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 10% 이상 떠서 움직이면은 버겁습니다. 그래서 이쪽도 녹십자 넵셀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를 돌려주는 흐름 또 눌림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거기에서 이제 돌려주는 흐름 확인하고
대처하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. 여전히 금융지주사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따라 붙었다가 5%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10% 드렸는데 5% 드리고 따라 붙었다가 눌림폭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요 기준에서는 정리 기준 잡습니다.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해야 되겠죠. 하나금융지주 1차 목표 주가 33,000원 권해드렸는데 오히려 상향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33,050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37,000원의 기준 설정을 일단 하고 대처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스윙으로 5%만 드려요. 하나금융지주 기존의 기존 물량 15%는 유지, 그죠? 하나금융지주 15% 비중 유지, 목표 주가 상향 37,000원, 신규 편입 5% 가능, 얼마에서 하나금융지주 33,000 지금 150원 기준에서 가능. 그리고 5% 신규 편입 33,150원에 5% 가능. 그 다음에 32,5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15% 비중은 유지하는데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고 그리고 신규 편입 부분도 33,000원, 33,150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는 150원에 다 본 거예요. 문자가 또 나가야 되니까 그 문자까지는 뭐 33,300원까지도 오픈을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5% 가능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눌림폭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32,500원이 형성이 되면은 일단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이라고 해요. 절반 50% 이상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융지주사 그리고 NH투자증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. NH투자증권 병행 가능 NH투자증권 10% 수준에서 병행 가능 아시겠죠? 병행 가능 그렇게 놓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개장초 상황이기 때문에 쭉 뻗어 올리다가 꼬리가 달리거나 했을 때 개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.5% 또 2%까지 눌리게 되면 되돌리게 되면 그때는 절반 이상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까지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해드릴게요. 이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이제 개장 초 상황이라 일단은 뭐 영상 파일부터 얼른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